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라고 하오. 아, 그렇게 놀라지 마시오. 나는 이미 2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소. 믿기지 않는다고? 그것도 좋소. 의심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니까 말이오. 내가 살았던 아테네의 거리는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오. 우리는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TV도 없었소.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똑같았소.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방황했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한 채 살아갔소. 나는 평생 아테네의 광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소. 정치가, 시인, 장인, 젊은이, 노인,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말이오. 그들에게 나는 항상 같은 질문을 던졌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당황했소. 어떤 이들은 화를 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비웃기도 했소. 하지만 진지하게 이 질문과 마주한 사람들은 깨달았소.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려 하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성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말이오. 여러분은 60년, 70년을 살아오셨소. 젊은이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쌓으셨을 것이오. 하지만 내가 감히 여쭙겠소. 그 긴 세월 동안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소? 자, 편안히 앉으시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을 방문한 적이 있소. 그곳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소.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이 내 평생의 과제가 되었소. 처음에는 나도 이 말의 깊은 뜻을 몰랐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을 말이오. 여러분께 여쭙겠소. 여러분은 왜 어제 아침에 화를 내셨소? 왜 자식에게 그런 말을 했소? 왜 그 선택을 후회하고 계시오? 정말로 그 이유를 아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원래 성격이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 등등 말이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오. 이것은 그저 습관적인 반응일 뿐이오. 내가 아테네 광장에서 만났던 한 부유한 상인 이야기를 해주겠소. 그는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소. 나는 그에게 물었소. 정의란 무엇이오? 그는 자신있게 대답했소. 정의란 빚을 갚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오. 나는 다시 물었소. 그렇다면 친구가 미쳐서 칼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칼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오? 그는 당황했소. 아니요. 그것은 친구가 해를 입을까봐 칼을 주지 않는 것이 정의일 수도 있지 않소.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정의의 정의는 무너지는 것 아니오? 이 대화는 계속되었소. 결국 그 상인은 깨달았소. 자신이 평생 정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무지의 지즈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는 좋은 부모였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실 때가 많을 것이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이름, 나이, 직업을 아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내 생각의 근원을 아는 것이오. 내 감정의 이유를 아는 것이오. 내 행동의 동기를 아는 것이오. 내 가치관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이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오. 내가 법정에 섰을 때의 일을 말해주겠소. 나는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소. 사실 그것은 핑계였소. 진짜 이유는 내가 권력자들의 무지를 폭로했기 때문이었소. 법정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소.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소. 이 말로 인해 나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소.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소.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오. 검토되지 않은 삶이란 무엇이오? 그것은 습관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한 번도 깊이 살펴보지 않는 삶이오. 여러분께 물어보겠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소? 세수하고,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소? 진짜 이유를 아시오?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것은 검토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오. 내가 아테네에서 만났던 한 노인 이야기를 해주겠소. 그는 평생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었소.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소. 나는 그에게 물었소. 왜 아직도 구두를 만드시오? 그는 웃으며 대답했소.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나는 다시 물었소. 그렇다면 당신은 구두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오? 그는 잠시 멈칫했소. 글쎄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당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시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소. 그리고 천천히 말했소. 선생님,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요. 80년을 살면서도 자기 삶을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이요. 하지만 그 노인은 달랐소. 그날 이후로 그는 변했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소. 그리고 깨달았소. 자신이 구두 만드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오. 그 후 그는 젊은 장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소. 그의 얼굴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빛이 돌았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60, 70을 살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검토되지 않은 100년보다 검토된 하루가 더 가치 있소.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소.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며 이 질문에 답해 보시오. 첫째,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둘째, 그것은 정말로 내가 원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따른 것인가? 셋째, 지난 10년간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무엇인가? 왜 후회하는가? 넷째,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간은 언제인가? 왜 그런가? 다섯째, 만약 내일 죽는다면 내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검토요, 자기 성찰이요. 혼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찰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오. 내가 산파술매유덱시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어. 산파가 아기를 낳는 것을 돕듯이 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요. 나는 절대 답을 가르치지 않았소. 대신 질문을 던졌소. 끊임없이 물었소.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모순되어 있음을 깨닫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소.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테네에서 만난 한 젊은 장군이 있었소. 그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했소. 나는 물었소. 용기란 무엇이오?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소. 용기란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퇴 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물러서지 않으면 용감한 것이오? 아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다면 용기는 때로 물러서는 것도 포함하는 것 아니오? 그렇네요. 그렇다면 용기는 단지 물러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오? 언제가 올바른 때인지 알아야 하니까 말이오. 이런 식으로 대화는 계속되었소. 그 젊은이는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했던 용기의 개념이 점점 더 깊고 복잡해지는 것을 경험했소. 여러분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소.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와 말이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소.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오.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오.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이오. 하지만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오. 진정한 대화는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군요. 이런 태도로 대화하면 두 사람 모두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 특히 나이 드신 여러분께는 손자, 손녀들과의 대화를 권하고 싶소. 그들은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 그들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진지하게 물어보시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할아버지 때와는 많이 다르구나. 요즘은 왜 그런 거니? 내 말을 듣고 보니 할아버지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대화하면 세대 간의 간극이 좁혀지고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보여줄 수 있어. 진정한 지혜는 내가 더 많이 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라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요. 나는 70세의 사형 선고를 받았소. 나를 따르던 이들은 탈옥을 도와주겠다고 했소. 하지만 나는 거절했소.
그들이 물었소. 선생님, 왜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소? 어쩌면 죽음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지도 모르오.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오. 완전한 무의이거나 아니면 영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오. 만약 완전한 무라면 그것은 꿈 없는 깊은 잠과 같을 것이오. 그런 잠보다 더 평화로운 것이 있어.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겠소. 얼마나 멋진 일이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소. 나는 검토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오. 나는 매일 내 삶을 돌아보았소. 내가 오늘 한 말과 행동이 옳았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했는지 끊임없이 물었소.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후회가 없었소. 여러분, 60, 70이면 죽음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오. 왜냐하면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이오. 내가 아는 한 부자가 있었소.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병에 걸렸소. 의사는 그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소. 그는 처음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았소. 그리고 깨달았소.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작 중요한 것들, 가족, 우정, 배움, 아름다움을 모두 놓쳤다는 것을 말이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았소. 아직 1년이 남아 있었으니까 말이오. 그는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살았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화해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철학을 공부했소. 그가 1년 후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소.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오.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소. 만약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오. 우리는 모두 죽소.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우울한 것이 아니오. 오히려 가장 생생하게 사는 방법이오. 매 순간이 소중해지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말이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물었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했소.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시오. 오늘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직 오늘만이 내 것이다.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 성찰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첫째,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하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오.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말이오. 그리고 물어보시오. 오늘 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대로 살았는가?
둘째,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시오. 무엇을 할 때마다 왜? 라고 물으시오. 왜 나는 이것을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가?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는가?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물으면 점점 더 깊은 답을 발견하게 돼요. 셋째, 대화를 나누시오. 혼자만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시오. 특히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가 중요하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소? 내 생각의 맹점이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물으시오. 넷째, 글을 쓰시오. 생각을 말로만 하면 흩어지기 쉽소. 하지만 글로 쓰면 명확해지요. 일기를 쓰시거나 자서전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을 정리하는 메모라도 좋소. 글을 쓰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모호했는지 혹은 모순되었는지 발견하게 돼요. 다섯째, 행동하시오. 성찰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오. 나는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가족에게 전화를 거시오. 나는 배움을 사랑한다고 깨달았다면 오늘 책을 한 권 펴시오. 나는 친구를 소홀히 했다고 반성했다면 오늘 옛 친구에게 연락하시오. 성찰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지만 행동 없는 성찰은 공허하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끝나가는군요. 나는 오늘 여러분께 답을 준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드렸을 것이요. 그것이 내 방식이요. 진리는 내가 여러분께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요. 나는 다만 여러분이 그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왔을 뿐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시오. 60년, 70년을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직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소.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오늘부터 시작하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성찰하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오. 나는 이제 가야 하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오. 질문의 형태로, 의심의 형태로, 성찰의 습관으로 말이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소. 사람들은 내게 물었소. 소크라테스,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질문했지만 결국 답을 찾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소. 나는 답을 찾지 못했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질문하며 살았다는 것이요. 검토하며 살았다는 것이요. 깨어있으며 살았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어. 습관의 잠, 무지의 잠, 두려움의 잠 속에서 말이오. 하지만 나는 깨어 있었소. 매 순간을 의식하며 살았소.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 삶에 만족하오. 여러분도 깨어나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오. 아테네의 광장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소. 나를 따르지 마시오. 대신 스스로 생각하시오. 오늘도 같은 말을 하겠소.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오. 의심하시오. 질문하시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으시오. 그것이 바로 철학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삶이요. 자, 이제 정말로 작별을 고할 시간이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여러분의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사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오. 안녕히 계시오. 친구들이여.